더 짓자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쌀을 밥이 아닌 발효로 성화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룩입니다. 쌀뿐이 아니고 보리도 되고 뭐 콩도 되고 녹두도 되고 사실 다 되어요. 그런 곡물에 아스페르기스 오리지균을 넣고 발효를 한 번 더 시키는 거잖아요. 그 간단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이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탄단지를 분해한다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한다. 소화가 안 되면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제를 먹죠. 그 소화제 뒤에 붙는 아제, 이건 효소라는 뜻이잖아요. 쌀만 발효했는데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좀 더 저희가 실험적으로 보여드리고 실제적으로 분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지상에는, 코지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누룩입니다. 사실은 코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할 때 코지가 뭐지, 또 저 영상을 그리고 제 수업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풀어서 누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증자된 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좀 더 쉽게 쌀누룩을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익혀서 먹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화가 더 잘 되죠. 발효 과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누가? 미생물이 하는 일이에요. 발효라는 과정은 큰 맥락으로 보면 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거를 미생물이 1차 발효를 시켜서 소화된 걸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밥하듯이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상과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는 이유도, 누구나 먹는 쌀을, 누구나 먹는 밥을, 이 밥이 아닌 새롭게 한번 발효를 거치자. 그러면 전 국민이 이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효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쌀누룩의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만들어져서 나오는 음식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발효된 산물로 가지고 약이 되는 양념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념이 음식과 교합됐을 때 그 음식이 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 다 약선 요리가 되는 거죠. 누룩입니다. 누룩에다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제가 지금 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밥에 누룩을 하나는 넣고 누룩을 하나는 넣지 않고 그냥 물만 넣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밥이 한 40g 정도 돼요. 네, 40g이고 똑같이 물을 넣을게요. 물은 한 3배를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밥을 물에다 말아 놓으면은, 자, 이렇게 물 말아 놓은 밥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물 말아 놓은 법이죠. 똑같이 물 말아 놓은 밥에 한쪽에는 누룩을 넣고요, 한쪽에는 그냥 둘 거예요. 그래서 한 8시간 만에 발효가 완전히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누룩은 생 누룩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막 발효실에서 나온 누룩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저온에서 40도 이하에서 10시간 정도 저희가 건조를 했죠. 사각사각 말랐다는 느낌이 들죠. 자, 일단은 어떤 누룩을 써도 똑같이 쌀을, 탄수화물을 당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분해를 시킨다는 느낌을 받으시는데, 한 곳에만 제가 넣을 거예요. 자, 누룩은 쌀의 무게에 10분의 1에서 20분의 1만 넣어도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제가 지금 밥 40g에 누룩 20g을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한쪽은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시죠? 약간 뿌옇죠? 자, 한쪽은 그냥 밥에다 물을 넣었어요. 아밀라제가 있다는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서서히 변화는 있습니다만 3시간부터 표가 나기 시작해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보여줍니다. 발효된 상태를 한번 볼게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쌀누룩의 효소로 인해서 아밀라제가 분해된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6시간에서 7시간 지나면 이 모습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변합니다. 물에다
40g의 밥을 말아놨더니 그게 그대로 불었어요. 물에다 말아놓은 밥은 여전히 물 말아놓은 밥이에요. 요거는 누룩 넣은 밥이고요. 이거는 그냥 맨밥이에요. 자, 색깔도 다를 뿐더러 이게 벌써 수분율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쌀에 가지고 있는 수분조차 다 이 아밀라제가 분해를 하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물이, 그죠? 똑같은 물량에 똑같은 밥량에 한쪽은 누룩이 들어갔던 거고요. 자, 이쪽은 보시면 물량도 줄어들었지만 밥이 그대로 하얀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이 누룩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소화 효소라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딱 답이 나오잖아요. 쌀알을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면 쌀알이 다 이렇게 다 문드러졌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태로 누르면은 그만큼 아밀라제가 이 탄수화물을 다 분해를 했다 하는 게 여기 답이 나오고요. 저 이 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어요, 쌀알이. 자,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은, 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이 아밀라제가 꼭 필요하구나. 소화제 먹는 이유가 뭐예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소화제 필요 없습니다. 밥을 한 번만 더 발효로 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 위의 pH는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알칼리화 된다는 거죠. 산성이, 사실 위의 pH는 2인데 2에서 3, 4, 5로 올라갈수록 소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발효된 산물인 이런 누룩을 활용해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어서 흡수가 안 된다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효되는 아밀라제가 듬뿍 든 이 쌀누룩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음식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제가 계속 영상에서 하나 보여드리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밥이 물이 되었잖아요. 분명히 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쌀 속에 아밀라제가 들어있다는 이 증거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작은 양일지언정 누룩을 넣게 되니까 이렇게 아밀라제 효소로 인해서 이 탄수화물인 전분이 다 이렇게 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물이 당도가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밥에다 물을 말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희가 당도만 지어봐도 이게 분해 효소가 있다 없다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지금 4.5 브릭스가 나와요.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속에 적게나마 당분을 물에다 우려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밥을 우리 쌀누룩에다 담궈놨던 거는 얼마나 브릭스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5 브릭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쌀에 있는 이 포도당, 탄수화물 다 분해를 했다. 그래서 달아졌다. 똑같은 밥인데 탄수화물을 아밀라제가 분해를 했구나가 벌써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밥에다 물 넣고 그냥 누룩만 넣는데도 마시면 굉장히 달아요. 14.5브릭스니까 이렇게 당분이 나오는데 이게 먹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는 양념을 만들어 드리는데, 자, 우선 음료로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밀라제가 가득 들어있는 쌀을 이용해서 음료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된장, 결과적으로 효소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분해된 효소 결과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추장도 쌀누룩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금 역시 발효를 하는데 소금도 쌀누룩으로 발효하고요. 소금을 다시 분말화 시켜서, 이 소금을 쓰는 용도는 다양하잖아요. 액체 소금도 필요하고 분말 소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말로, 이것도 효소가 가득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자, 그러면 당은요, 당도 쌀누룩으로 만듭니다. 이 분말화 시킨 된장이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일 역시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설탕이 필요하잖아요. 과일로 잼한다? 설탕 필요 없습니까? 설탕 없으면 잼 안 되죠. 자, 그럴 경우에 쌀누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제 영상에도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항성 전분의 1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팥, 이 팥을 이용해서 또 쌀누룩과 규합시켜서 잼을 만들죠.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집에서도 꾸준히 만드시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전 국민이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영상을 고집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면서 쌀을 발효로 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